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칠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소형 전술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무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핵탄두가 다양한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상당히 소형화됐다는 말이 됩니다. 네, 북한은 또 핵방아쇠라는 이름의 운용 시스템까지 공개해서 실전 배치와 운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날로 위태로워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입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매겨진 10개의 핵탄두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점검합니다. 공화국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연간의 사업 정량과 생산 실태에 대하여 북한은 지난 2016년과 17년 두 차례에 걸쳐 핵탄두용 폭발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 공개된 장구 모양의 이 폭발 장치는 길이가 1m 정도로 화성 14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되는 대형 수소폭탄입니다. 2016년 북한이 핵폭탄 경량화, 즉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원형의 핵폭발 장치는 직경 50에서 70cm. 이번에 공개된 화산 31은 외부 탄두의 직경이 약 40에서 50cm로 그 속의 핵폭발 장치는 훨씬 소형화된 겁니다. 정밀하진 않지만 일정 수준의 측정체를 가지고 충분히 소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미 소형화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것이 대량 양산 체계 시스템으로 지금 돌입했다는 것이고, 북한은 이 핵폭탄 캡슐을 다양한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수 있다고 과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뒤편 화산 31 장착 핵탄두돌이라는 제목의 액자에는 화산 31을 장착한 미사일 탄두 8종류가 그려져 있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 무인 잠수정 해일, 화살 1, 화살 2 등 미사일 탄두 그림이 비교적 또렷합니다. 핵무기 적용 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 핵무기들의 기술적 재원 및 구조 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 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소형 핵탄두를 실은 초대형 방사포로는 남한 전역을, 화성포 11형,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탄도미사일이나 화살 1형, 2형 등 순항미사일로는 동서의 바다와 주일 미군기지, 그리고 수중 드론 헤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 양국의 해군 함정과 항구, 바닷가의 중요시설을 노리겠다는 계산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셈입니다. 화산 31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의 폭발력은 약 10킬로톤. 소형 핵탄두라지만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최대 사상자가 3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력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위협하기 위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800, 600, 500m 등 각기 다른 높이에서 폭발 실험을 하고 핵 어뢰 회일도 2차례나 수중 폭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한미가 확장 억제력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 태세를 뚫을 수 있는, 또 그것을 허점을 노릴 수 있는 무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개하는 지금 방식인 거거든요. 핵무기 능력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북한은 핵방아쇠라는 자극적인 이름의 핵무기 관리 시스템의 존재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그 과학성과 믿음성, 안전성이 엄격히 검증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 상태를 지난 19일 북한은 핵반격 가상종합 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핵공격 명령 하달과 접수, 핵무기 취급, 핵공격 등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핵방아쇠 체계는 최고사령부의 공격 명령에서 일선 부대에서의 실제 핵무기 사용까지 실전 배치와 운용을 아우르는 전 과정의 시스템을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슨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험 발사를 한다, 혹은 검수 발사를 한다, 검열을 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 단계의 운용에 이르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가 실제 미사일에 탑재되고 사용할 정도로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대로 화산 31 핵탄두 카트리지를 각기 다른 8종류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까? 미국 같은 나라를 봐도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은 다른 탄두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투발수단에 따라서
거기서 그 겪는 그 추력하고 속도하고 가속도하고 온도하고 뭐 이 유도 제어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미사일마다 탄두부의 크기, 무게중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폭발 장치를 담은 카트리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핵실험 없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때 60cm였으면 그 후에 핵실험 없이 더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크기를. 그러면 어떤 수단을 썼겠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탄두를 그 기폭장치 실험만 해가지고 핵탄두를 개발해서 거기다 이제 적용을 하고 표준화를 했느냐. 그랬다면은 신뢰성이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의 위력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소형화된 것을 하려면 지금 그 보여준 것도 기폭장치 실험을 하고 실험을 안 했다면 검증을 위해서라도 실험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들도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위협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우리의 의구심들을 일정 부분은 불식시키는 쪽에 지금 무게를 뒀다. 북한은 핵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가 핵을 쓰지 않기 위한 것, 즉 한미 양국에 두려움을 줘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북한이 하늘과 땅, 바닷속을 가리지 않고 핵폭탄 사용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무기 공개 영상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전술 핵 운용부대 핵심 인사다. 아니다. 신분을 숨겨야 하는 비밀 경호원이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맨은 누군지,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개한 의도가 뭔지 궁금한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 매체는 모의 전술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의 옆으로 강순남 국방상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보이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모자이크 처리까지 한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하 경납고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때도 김 위원장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소식을 전하는 보도 영상에도 얼굴이 모자이크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핵무기 연구소와 원자력 부문에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김정은과 장창하, 김정식 이외에 북한 핵개발의 총책으로 불리는 홍승무와 핵무기연구소 부소장 강경호는 또렷하게 보이는데 유독 이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네, 군복을 입고 있는데 계급이나 소속은 식별되나요? 네, 지난달 28일 공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2명으로 한 명은 별 하나 소장이고 다른 한 명은 별 2개 중장인데요. 이날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이 핵무기 연구소였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인사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직이들이죠. 실제로 이제 무기 개발에 대해서 관여하는 과학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달 20일 공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중장 계급장을 달았는데요. 전술핵 운용부대 지휘관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비밀 경호원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들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미의 분석을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노출시키기 싫은 그런 인적 사항이 있는 거고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하에서 그런 핵지휘 통제 체계를 실행하는 어떤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정보 당국에 포착돼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것이다. 또는 신변 보호용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제기구로부터의 제재 회피, 더 나아가서 암살이라는 이런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맨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말 숨겨야 할 인물이라면 애초부터 화면에 나오지 않게 했을 거라며 과시용이거나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만술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관계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었는데요.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내정된 지 2년여 만에 최근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국경을 걸어 잠근 이후 다른 나라 외교관이 북한으로 들어간 건 처음인데요. 이제 서서히 교류를 재개하려는 걸까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임 왕야쥔 대사가 지난달 27일 평양에 부임했다고 전했습니다. 经中朝双方商定，中国新任驻朝鲜大使王亚军已经于3月27日抵朝履新。 왕야쥔은 재작년 2월 리진쥔 전 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됐었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부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한 2020년 1월 이후 외국 외교관이 북한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코로나 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평양에는 중국 외에도 영국, 독일, 스웨덴 등 20여 개국 외교관이 상주했었는데요. 2020년 국경 봉쇄 이후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외국 공관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쿠바 등 8개국으로 파악되는데요. 최근엔 북한 주재 쿠바 대사가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룡희 동지는 헤수스 델로스 앙헬레스 아이세스 오톨롱고 대사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신임 쿠바 대사가 부임할지도 관심인데요. 서방 국가나 유엔 등 국제기구 인원을 다시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와의 교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북중 화물열차가 작년 9월 재개됐죠. 최근엔 물자 수송이 더 늘고 북중 접경지에선 그간 보이지 않던 북한 무역 일꾼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오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몸소 그거를 준비하고 보내고 하는 사람들이죠.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화물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일이 바빠진 거죠. 일이 많아진 거죠. 러시아와의 교류도 확대되는 추세인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러 철도 운행이 빈번해졌다며 각종 경제 교류가 늘어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강도의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전면적으로 국경을 열고 외부와의 교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네, 북한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참가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죠. 네, 북한은 얼마 전 평양에서 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의 전문 체육 기술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대중 체육 사업을 활발히 벌이며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해 IOC로부터 2022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데다 우방국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내년에 개최되는 파리올림픽 출전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TV 켜면 벚꽃 또 봄나들이 소식 많은데요. 북한 방송엔 농업 부문 소식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는 땅을 깨워라고도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한 농업 전문가, 북한 농업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학력 평균이 높아졌습니다. 조충 씨 얼마 전에 북한학 박사 되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 남한이나 북한이나 본격적인 농사철인데요. 북한의 이맘때는 어떤가요? 그 3월에 기본적으로 이제 먹판 준비, 땅 거르기 이런 것들이 끝나고 거름 가져다가 살포를 하는 이제 사전 준비가 진행이 됐고 벽시 같은 것도 이제 선별하고 서독하고 기본적인 작물들이 다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여서 이 시기가 정말 고양이 발도 빌려 써야 된다는 그런 말처럼 농민들이 제일 바쁘고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네. 예, 2022년 연말에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그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451만 톤이었는데 약 한 18만 톤이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2021년에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국가경제발전 계획 5개년 계획 3년 차인데요. 이번 3년 차에 인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먹거리 문제를 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식량 확보에 사활을 걸은 북한. 농사철에는 TV에서 각종 농업 관련 소식을 수시로 보도합니다.
요즘 북한 TV에 자주 나오는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화면 음악입니다. 농번기를 맞아서 농사를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정기 코너처럼 농업 부문 소식을 다룹니다. 각 지역의 농사 진행 상황과 농민, 공무원들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강남군의 수 관계공사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기초의 수 관계물길 공사와 배수물길 확장 공사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당국의 정책을 선전하고 농민들을 독려하는 내용도 전합니다. 김종훈 동지께서 어련포 온실농장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네, 정말 세세한 소식까지 전하는데요. 자는 땅은 깨우고 노는 땅은 찾는다 이런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6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지금 다시 나올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 새 땅 찾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 자는 땅 깨운다는 게 그러니까 산업 토지나 농업 토지 그다음에 주민구역 토지가 아닌 나머지 땅들은 다 자는 땅에 속하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농사를 안 짓는 땅을 이제 자는 땅이라고 하고요. 이제 노는 땅도 이제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땅이라고 생긴 건 그냥 다 널리지 말고 거기에다 뭐라도 심어라. 이제 그런 뜻이고 사실 90년대 경제난이라고 하죠. 이 시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길, 원래 이제 철길은 사고 때문에 곡물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농사지르러 올라가면 안 되죠. 거기까지 심었어요, 콩을. 특히 이제 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군이 줘도 이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콩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때는 너는 땅이 없었어요. 네. 자는 땅은 더더욱 없었고, 예, 그랬습니다. 이 농사를 독려하는 노래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새 땅 찾기가 등장할 정도로 북한의 농지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네, 농지가 부족하죠. 2021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논면적이 약 50만 2천 헥타, 남한행 같은 경우는 약 한 78만 헥타. 그러니까 한국 논면적의 약 64%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의 논면적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쌀 단위 면적당, 북한의 헥타당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 수준의 약 한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땅 찾기, 재배 면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료라든지 농약 등을 적정하게 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농업 문제만을 단일 의제로 하는 전원회의를 열어서 후속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간석지 개간뿐 아니라 토지 장부를 대조해서 숨을 땅을 찾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업 토지를 필지별로 대조 확인하면서 누락된 토지를 모두 찾아 알곡 재배 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간석지 개간은 간석지 개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새 땅 찾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자처럼 산지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탄광 광산 이게 이제 해마다 그 토지 장부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장부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농촌경영위원회 국토과가 있고 협동농장에 이제 가지고 토지 장부가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의 토지 장부를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을 이만큼 찾았으면 100정보에서 10정보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더 줄어들었냐. 이렇게 이제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지별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좀 빠져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장부 대조까지 하면. 네. 북한 TV에서 말하는 다양한 새 땅 찾기 방법 한번 보시죠. 강원도 금강군의 한 농장. 여기서 곡식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비결로 새 땅 찾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다 자갈밭이 됐는데 이 자갈을 다 추어서 제방을 쌓고 큰 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천잎방 흙을 날라다가 이 흙가루 다 했습니다. 정말 봄내 여름내 수백 톤의 거름, 부식토, 풀을 베서 여기다 다 갖다 깔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정말 땅이 좋은 땅이 됐습니다. 네, 평양의 다른 농장에서는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땅, 비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밭둘레와 남새 사익으로 도로 주변과 같이 이 경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습니다. 새 땅 찾기에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알고 계신 어떤 사례들 있을까요? 90년대 경제난에 들어서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기관, 기업소가 다 달라붙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심지어 그 어떤 기관 기업소는 그 자기네 기관에서 이전에 배구장, 축구장으로 이용하던 땅 다 갈아서 거기다 감자 심었거든요. 그다음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건 굉장히 유리하죠. 군사 지역이니까 민간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런 지역에서 군대들도 자체로 이제 땅 일궈서 콩도 심고 뭐 옥수수도 심고 해서 엄청난 이제 새 땅 찾기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도에 농장법에서 그 새 땅 찾기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떼기논, 비탈밭, 빈 땅 같은 것을 잘 정리해서 부침 땅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농업법에서도 농업 지도기관과 농목장들에서 그 새 땅 찾기 운동을 계속 벌여서 더 많은 농업 토지를 얻어내야 된다고 법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서의 새 땅 찾기는 진심이라고 받아들일 만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새 땅을 찾아내면 북한 어떤 식량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됩니다. 원래 경지로 등록되지 않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등록하기 전 3년 동안 이제 여기서 세금을 안 받거든요. 그냥 여기서 농사 지으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새 땅을 찾아서 농사를 지으면 이게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곡물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뭐 어떤 1년에 길어도 한 50만 톤 정도, 60만 톤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콩이나 감자까지 더하면 사실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특히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밀보리 면적을 확대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농진청의 자료를 보면 밀보리 면적이 약 한 2만 톤 정도가 좀 증가가 됐다.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약 밀보리 면적이 30% 증가를 했다. 그래서 새 땅 찾기 운동이 나름대로 북한에서 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 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한다는 새 땅 찾기 운동. 북한 당국은 적극 선전합니다. 지난 3월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새 땅 찾기로 곡식 생산량을 늘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점만 바로 서면 새 땅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합니다. 북한 방송이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인데요. 버려지다시피 한 땅을 찾아 농사를 지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민들의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새 땅 예비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일꾼들의 관점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 땅을 농지로 활용한 농민을 애국 농민이라고 칭송하면서 새 땅 찾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땅을 헛소리 여기는 것, 땅 타발을 하는 것을 농사꾼이 제일 큰 죄악으로 여기었다. 관점을 바꿔라, 땅 탓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 말은 결국 농민한테 달려있다는 거네요. 네, 배부른 사람은 그냥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경치 좋다고 보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아글타글하고 농사 진짜 한 폭이라도 더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자식들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덜멩이 하나 쳐내도 그게 이제 경지가 되고 토지가 이제 농업 생산에 이제 일 수 있는 거죠. 북한 식량난은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 땅을 찾는다고 해서 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새 땅이 아까 화면에도 보시면 상당히 농사를 짓기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정리를 하고 또 지력이 약하면 지력 유기질 뿌리를 넣어서 지력을 좀 향상시키고 또 생물 농작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수분, 물을 제대로 또 공급해야 되는 관계체계가 또 정비가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새 땅을 찾아서 거기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농업과 식량 생산량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북한 농민들. 땅부터 찾을 정도로 진짜 절박한 건데요.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 올해 북한이 식량 문제를 잘 해결하기에는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북한의 부족한 식량 문제를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세계 식량기구라든지 그 국제기구하고 이런 식량 지원이라든지 농업기술 지원을 같이 좀 병행했어야 하는 바람입니다. 새 땅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땅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새 땅 찾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책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은데 땅까지 새로 찾아야 하는 북한 농민들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농사철을 맞아 북한이 강조하는 특별한 운동,
12바닥 파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말이라고 하네요. 네, 북한식 사투리죠. 발음과 억양이 잘 안 고쳐져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된다고 하죠. 네, 탈북민들의 이런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한창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마치 초등학교 교실처럼 설렘과 열기가 넘치는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새 봄을 맞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새롭게 시작된 특별 전시. 입구엔 한반도의 팔도를 형상화한 파편들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명을 함께 받으며 보랏빛으로 통합돼가는 작품이 설치돼 있고요. 어릴 적 북한에서 봐온 풍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가 하면 아침 해를 맞을 때의 그 어두움은 정말 때로는 길기도 느껴지고 때로는 또 짧게도 느껴지지만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어둡다 나에게는.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다음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그 새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이 시간대가 가장 저에게는 어두운 시간이고 또 이 시간대가 제가 또 탈북할 때의 그 시간대다. 비무장지대를 모티브로 해 그려본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연이 숨어있는 숲을 통해 남한 주민들과의 소통도 꿈꿔봤습니다. 북한의 그 문화적인 그런 사회가 어찌 보면 저한테는 베일에 쌓였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개념에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갈까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낯선 사회, 남한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성공적인 정착을 꿈꾸는 탈북민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한창이라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의논, 의지, 의정부, 의성어. 마치 초등학교 국어 시간 같던 강의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성인들로 북한식 발음과 억양을 고치려고 온 탈북민들이었습니다. 우선 부정확한 입술 모양으로 탈북민들이 가장 고치기 힘들어한다는 오와 어 발음의 구분. 반경구는 오늘 오전? 오늘 오전? 오늘 오전 자 입술 나와 있는 상태로 계속 이어졌죠? 오늘 오전이죠? 오전. 오늘 오전 아니고 오늘 오전. 반경구는 오늘 오전?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언어가 변하면 내 삶이 변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와, 이분들에게는 이 언어라는 것이 너무나 크구나. 뭔가 차별도 너무 많이 당하고 있고. 또 시옷 발음에 공기가 새는 듯한 소리가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고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었습니다. 공기 새는 소리가 이 소리 나면 안 돼요.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시 한번 시작.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바로 옆 강의실에선 사정상 참석이 힘든 탈북민을 위해 온라인 강의가 한창이었는데요. 이곳에선 높낮이가 큰 북한식 억양을 교정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출렁출렁출렁 하는 것들을 빼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니까 최대한 평평한 소리를 이용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뢰도가 올라가요. 쭉쭉 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투리 억양들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우와, 잘하셨어요. 우리 나눔이도 완전 로봇처럼. 서울 사투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급격하게 끝부분만 올린다거나 아니면 앞부분이 너무 아래로 내려오는 음성을 사용하신다거나 그런 억양의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마치 외국 말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발음을 고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발음이 어디 발음이야? 발음이 왜 그래? 라고 해도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저는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거 어디 말이야 이런 말 들을까 봐 조금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게 됐어요.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강의장 문을 두드렸다는 탈북민들. 전화할 때 좀 내가 사투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되게 많이 주눅이 들어서 하고 싶은 말도 좀 자유롭게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많이 좀 걸림돌 같이 느껴지고 또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좀 선배 형들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뭔 말인가 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발음과 억양을 교정해서라도 남한 사회, 남한의 문화와 좀 더 가까워지려는 게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는데요. 억양이나 발음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문화, 이게 소통, 관계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차별의 주된 이유가 거창한 이런 정책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화적 소통이 어렵거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제기된다는 게. 그 소통을 위해 탈북민들은 오늘도 입술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힘껏 소리도 내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줄 있으니까 줄말. 그러니까 줄세말. 야 우리 몰라. 줄말로 할까? 줄말. 줄무늬 하니까 줄말? 잘 모르겠는데. 몸에 있는 줄무늬가 아름다운 얼룩말. 북한에서는 줄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줄말처럼 흰 줄이 쭉쭉 새로 가다 물이 지어 다니는 줄말대와 같은 예문이 확인됩니다. 줄말. 얼룩말에 줄을 더 좀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맞춰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북한에선 4월에 입학식을 한다죠. 새 학기를 맞는 설렘은 남이나 북이나 비슷할 텐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겠다는 마음 변치 말아야겠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요. 평화로 가는 길을 너무 늦지 않게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